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3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저는 린입니다. 네, 오전 일정을 끝마치고 돌아온 민입니다. 네, 동행한 사카린입니다. 네. 동행자. 일요일이야 다들 바빠요. 네. 네, 요즘 뭐 송년회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결혼식과 송년회 그렇죠. 컬래버레이션으로 네. 오늘 우리 강다니엘 생일이에요.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12월 아이고, 10일 축하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파티하고 오셨다면서요? 네네네. 애 없는데 애 생일상을 차렸네요, 제가. 이번 인스타에 가시면은 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멋지네요. 홍철없는 홍철팀 이런 거. 홍처럼 그렇지. 그 강다니엘 그 패널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판넬은? 판넬이 있던데. 같이 녹음하는 서울지가 응. 응. 그런 거에 되게 능해요. 그 판넬 옆에 그 넬 해가지고 그 네네. 불 켜지는 어. 것도 걔가 손수 수제 제작한 오. 거거든요. 공작 왕. 능력자네, 능력자. 네, 이렇게 판넬도- 손에 끼우면은 넬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요. 판넬도 직접 만드신 거래요? 판넬도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오.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정도 크기의 브로마이드 있잖아요. 그 음. 부마를 이렇게 오렸어요. 눕기를 땄어요. 뒤에다가 그 지지할 수 있는 박스로 된 지지대를 만들어서 세웠어요. 뭐 일반적인 방법이네요. 뭐. 아니, 대단한 방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되게 공작왕. 공작왕. 어쨌건 네. 대단한. 그래도 그렇죠. 대단하다. 네, 그거는 실행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단한 일이 있었고 오늘은 진짜 파워 오브 러브다. 그렇죠. 추억의 변신 소녀와 소년 소녀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두 번 들어갑니다. 네. 변신 소녀와 소년 소녀. 네, 네. 변신 소녀, 소년 소녀. 네. 이게 무슨 내가 그린 그림이야. 혓바닥 꼬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팟빵 리뷰를 읽어가 나가겠습니다. 네. 하이젠버그님께서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 들어오던 여러 컨텐츠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접했던 거는 애니메이션과 그 OST였습니다. 대략 한화에 25분짜리 TV판 애니 26화가 CD 2장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판매 혹은 대여되었었는데 그렇게 본 작품 중에 지금도 좋아하는 작품이 카우보이 비밥과 천공의 에스카플론의 기동 전함 나데시코입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가 암암리 들어오던 시절 도농간 정보 및 컨텐츠 확산 속도 및 격차가 확연했고 그 차이는 빈부격차에 의해 더욱 벌어졌습니다. 광통신이라는 신세계는 부모님을 졸라서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 격차를 메꾸고자 현질을 하기로 결심했고 불법 애니CD를 팔았던 업자한테 10만원에 CD 1000장을 구입해서 한 3년은 그 작품들만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그때가 고1이었고 10만원 일시불은 큰돈이었지만 뭐 덕질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연금술을 쓰든 노략질을 하든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증샷은 방송 중간에 잠깐 언급되었던 유타입에 연재되던 영화판 공상과학대전과 자매품처럼 같이 발매되었던 만화판 공상과학대전입니다. 울트라맨과 가면라이더, 슈퍼로봇 장르의 비현실성을 꼬집는 데 무척 재밌는 작품임에도 5권 완결했는데 3권 이후엔 정발되지 않고 있네요. 민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및 계단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속옷을 볼 수 있는 상세한 각도와 타이밍이 2권 89, 92, 93페이지에 적혀있는데 혹시 민님께서 전자발찌나 사카리님의 오한마, 장인어른의 업어치기가 두렵지 않으시다면 스캔해서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굳이 스캔하지 않으셔도 지금도 그 화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럼요. 스캔되어 있다. 하도 강렬하게 봤기 때문에. 저도 이 책 표지 올려주신 걸 보니까는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오. 네, 그러니까 막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네. 커버 바꾸고 네. 뭐,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시네21에도 뭐 연재했었는데 왜 헐크 옷은 찢어지지 않는가? 네. 스판텍스 그 원단의 장력은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짓거리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크게 버려놓은 게 바로 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네. 이 작가님이 성함이 야나기타 리카오라는 분인데 이 이름이 리카오잖아요. 리카오가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이과남이에요. 이과남. 본명이랍니다, 이게. 관함이? 예. 가남이시죠. 예, 이과남. 그 아버님이 그 유리 가가린을 보고 이제부터는 이과의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해서 유리가 네. 뭔가 좀 잘못된 거. 네. 이과의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과남이라고 지었다. 문간 글렀어 약간 네, 이런. 그런 식이죠. 네. 문과가 좋아서 문돌이라고 이름 짓는 거 아니야? 똑같이. 문남이. 문남이나. 네. 이제 이 만화에서 이제 이게 뭐 이게 제가 지금 좀 헷갈린 게 이게 만화판에서는 주인공이 막 있고 막 이런데 뭐 예를 들면은 울트라맨이 처음에 이제 악당이 나타나서 괴수가 나타나서 울트라맨이 나타나서 이제 그 괴물이랑 싸우려고 날아가거든요. 근데 날아갈 때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들고 손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설정상
울트라맨은 그 마하 3.7인가 마하 7.6의 속도로 이제 날아가거든요. 근데 마하 단계부터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의 그 종단점에서 그 소닉붐이라고 하는 그 음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인이 만든 음파로 인해 본인의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속도로 날아가려면 고개를 들지 말고 밑을 보고 날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울트라맨이 살던 행성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구의 대기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울트라맨이 죽고 이제 새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주인공이. 그래서 주인공이 다음부터 날아갈 때는 고개를 이제 밑으로 하고 날아가고 그리고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신을 할 때 울트라맨이 그 별을 이마에다가 딱 대면 몸이 이렇게 중중중중중중 이렇게 하면서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려면은 그 사실 지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몸이 그냥 커질 수 없어요. 그 만약에 그만큼 커졌다면 그 안이 공갈빵처럼 그렇죠. 되기 때문에 풍선처럼 되기 때문에 점프를 뛰거나 이랬을 때 힘을 제대로 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면은 그 변신을 하려면 변신해서 괴수랑 싸우려면 몸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 과학전대였나 무슨 지구방위대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막 수영장 있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날아가는 그 비행장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 수영장에다가 참치를 풀어요. 정어리였나 참치를 풀어.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이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먹음으로써 그 열량을 그걸로 해서 변신. 그래서 변신을 하려고 막 그 괴수가 나타나서 빌딩을 막 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신이 필요해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정어리 아직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뭐 정어리를 막 아직 정어리 14분은 더 먹어야 몸이 커질 수 있다고요. 약간 그 탄수화물 단백질 먹어서 펌핑시키는. 그래서 먹어가지고 변신해서 싸우고. 근데 변신을 하고 나면 시간이 삐용 하는 이유가 그 열량이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울트라맨이 지구를 지키려면, 전 세계에 몇 명의 울트라맨이 있어야지만 지구는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백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에. 그 지구를 넓게 핀 다음에, 그 울트라맨이 나타났을 때 마치 우리가 경찰한테 전화했을 때 5분 안에 와야 된다 이런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처럼, 어딘가에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막 악당이 나타나서 뭘 하면 5분 안에 울트라맨이 출동을 하려면 그죠. 근데 울트라맨 변신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울트라맨 날아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울트라맨이 몇 명이 있어야지 지구가 수호가 되는지에 대한 계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죽으면 안 되나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구 수호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800 몇 명의 성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퍼시픽 림 2탄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그렇죠. 중국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농간 정보격차라 그러셨잖아요. 도농간.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SBS를 못 보고 자라가지고 너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 씨가 얘기하는 통키 이런 거 실시간으로 못 본 사람이에요. 아침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이분은 바닷가에.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랑조 이런 걸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슬픕니다. 시골 출신. 네. 몇 가지 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공룡이 불을 뿜기 위해서는 어떻게 불을 뿜어야 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네. 근데 그 도농 그거 얘기해서 그런데 SBS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재미있는 만화들을 많이 수입했던 거는 외려 약간 빨리 그 채널이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어린 마음부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이렇게 다른 데랑은 너무 격차가 날 만큼 재미있는 거를 많이 그래서 약간 그 386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늘 TBC를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TBC에서 이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수입했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링기리라님께서 저는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무너질 줄 알던 1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화 광고를 신문 지면에 주르륵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영화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죠. 그 영화가 개봉하면 한국 영화계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춤추는 대수사선 극장판. 나중에 나이를 먹고 춤추는 대수사선을 봤는데 너무 오글거리고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린님 424이고 맞대라고. 네. 일본어네요. 네. 춤추는 대수사선 극장판은 사실 약간 뜬금없는 면이 있었죠. 왜냐면은 그 드라마에서 약간 이어지는 느낌인데, 물론 이제 안 본 사람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은,
일본에서 히트친 거는 뭔가 드라마도 히트쳤고 그 여세를 모아서 히트친 감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는 쏙 빼먹고 일본 극장판만 나왔던. 제가 그래서 극장판을 좀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 분위기를 적응을 못 하겠어.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화기에. 그래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어요. 전 그냥 비디오로 봤는데 드라마 안 봤는데도 그럭저럭 재밌었어.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정말 이분은 그런 거잖아요. 이 영화가 오면은 이제 우리 영화계는 끝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너 한번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약간 보고.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일본에서는 겁나 히트쳐가지고 약간 지금의 일본 영화계가 막 드라마 영화화 그런 거에 그런 거 투성이가 돼버린 현 그 시대를 뭐 시초라고 낀 거죠, 얘가.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늘오리님께서 임창정 거 듣고 있는데 나를 봐에서 팟빵인가요? 어디 가서 들어야 하나요?라고 저희가 나를 봐를 이분이 모르니까 나를 봐라고 이해하신 거야.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 나도 알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 이거 보고 느꼈어요. 저희 자매 팟캐스트가 있다는 거를 계속 어필해야겠구나. 네, 다시 한번. 그렇죠. 네. 나도 알바다라는 팟캐스트가 같은 영화 카테고리에서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안기평점 팟캐스트.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제 당연히 알겠지 하면서 나 알바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니까 풀네임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나를 바라고 들으신 거잖아요. 네. 발음도 안 좋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용미용실님께서 일본 문화 시골 살아서 그런지 공감할 수 있는 건 후카다 쿄코의 이쁨 정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이라고. 그놈의 시골 진짜. 후카다 쿄코의 이쁨 정도 알면은 뭐 거의 훌륭합니다. 훌륭한 거죠. 훌륭합니다. 많이 하시는 건데. 네. 요즘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후카다 쿄코가. 물이 올랐어요. 물이 올랐습니다. 내 맘대로 찍사님께서 이 아심한 시각의 라면이라니 지금 라면 편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었어. 육개장 사발면은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진짜 많이 먹었지요.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 요즘 학교 매점에서는 컵라면을 안 판다고 하대요. 제 입맛에는 왕뚜껑이 제일 맛있었습니다라고. 네. 근데 저희 학교도 그 컵라면 매점의 금지 학교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관리인분이 저희 학교도 왜 컵라면이 매점에서 판매하는 게 금지였던 학교였는데 그 관리인분이 컵라면을 먹으면 이렇게 모두가 다 깔끔하게 다 먹는 건 아니고 남잖아요. 국물이랑 건더기랑 그거 치우기 싫고 냄새 나고 뭐 막 별놈의 얘기를 다 하면서 정말 한 달 팔고 안 팔았어요. 누가 또 그리고 뜨거운 거라 누가 화상을 입었네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절 같은 경우는 어떤 놈이 이제 컵라면을 먹고 국물을 팔던 놈이 있었어요. 그때 면을 먹고 국물을 팔던 맞아, 새끼가 맞아. 있었어요. 네, 이게 창조 경제죠. 그걸 누가 사요? 사는 놈이 있으니까 파는 놈이 있는 거죠. 야, 나 밥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그런 거지. 네. 도시락 먹을 때니까 밥 말아 먹게 국물만 줘오면은. 한때 허니버터칩 열풍 때 허니버터칩 지가 다 먹고 남은 공기 드립니다 이러면서 팔던 놈이 있었거든요. 네, 부스러기 몇 개 남아있어요. 예술가의 숨을 판다고 풍문으로서 그런 파는 거죠. 놈들 네. 있잖아. 어떤 아이돌 팬미팅 때 그 공기를 판다고 그런 놈도 있었고. 그거 있잖아. 아이돌이 먹던 생수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생수병 성수처럼 팔고. 다닐 거. 지금 그 라면 편에서 생각난 건데 그 중고나라에 가보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지네 집 뒷뜰에서 한 20년 전쯤에 묻혀있던 거 라면 봉다리가 나온 거예요. 그걸 파는 거예요. 옛날 라면 봉지 팝니다. 이러면서 올려놨어, 중고. 그건 또 살만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너무 더러워. 뭐 어떻게 닦아서 써야죠. 어떻게 닦아서 쓸 수 보존 있지 않을까요? 상태가 흙에서 20년간 있으니까. 비닐도 그 정도면 사가요. 면제. 별의별 놈도 다 있다는 거. 리플레이군님께서 학창시절 컵라면 2개에 서로의 바닥을 붙여 장구를 만들어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스티로폼 그릇이었던 시절이라 안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맞아. 친구의 그릇은 하였었습니다. 어떻게 색이 물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냄비에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생각을 하였지만 컵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라고. 제가 그 전에 음악 시간 준비물 중에 사발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히트는 그걸 붙인 다음에 또 어머니께서 바늘에 실을 꿰어가지고 진짜처럼 지그재그로. 맞아.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라면 1편이 없어서 그런데 이 컵라면을 그냥 끓여 먹어야 될 땐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이 컵라면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거냐면 이 라면의 그 면을 튀기는 기술 자체가 이제 이제 좀 변화되면서 이제 그 컵라면이 나온 건데 그냥 단순하게 빨리 설명을 하자면 그 면이라는 거는 사실 삶아서 이렇게 탱글탱글한 면발을 그렇죠.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에 기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포 안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그게 글로 흡수가 돼서 면이 탱글탱글해지는 효과가 있게 한 게 이게 바로 유탕면이라는 그 기술이에요. 그거는 그 니신의 치킨라면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그거를 기술을 그쪽에서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거를 가수분율이라 그랬나 아마 그럴 텐데 보통 우리가 사 먹는 봉지라면 같은 경우는 가수분율이 40% 내외인 걸로 기억해요. 근데 컵라면은 70%가 넘거든요. 가수분율이 하여튼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하여튼 그게 상대적으로 봉지라면에 비해서 더 구멍이 많아서 빨리 물을 흡수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컵라면이 두부처럼. 그래서 컵라면이 대부분 면이 좀 얇아요. 가늘죠. 가늘죠. 얇은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끓여 먹어야 될 경우에는 더 짧게 끓이셔야 돼요. 그래서 순냉면도 2분만 끓이세요라고 써 있는 이유가 얇고 그 가수분율을 이제 그걸 맞춘 거죠. 다공질이라. 그렇죠. 다공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끓여 먹을 때는 빨리 끓여서 먹어라. 그러면 맛있다. 모든 라면이 그랬지. 그렇죠. 센 불에 빠르게. 네. 아니 뭐 끓일 때 뭐 냄비 덮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잖아요 상황을. 그렇죠. 알잖아요. 지금 너무 끓였구나 네. 싶은 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면이 중국에 진출할 때 다큐를 본 것에서도 중국에서는 봉지라면도 컵라면처럼 라면과 스프를 라면 그릇에 놓고 끓는 물을 붓는 방식이었는데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고 끓는 물을 부어 익지도 않고 맛없다면 비닐봉투에 요리된 라면을 손에 들고 중국에 있는 한국 라면 공장으로 따지러 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라고. 네. 매뉴얼을 잘 읽으세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구나. 매뉴얼 안 읽는 거는. 네. 읽으라고 귀찮으니까. 만들었는데. 게다가 읽기도 어려워. 일단. 너무 우리가 어려운 거지. 아니 중국어. 나는 근데 진짜 너무 깨알같이 써있는 게 획수가 많은데 이걸 과연 읽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간 자체가 있다는 거. 네.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은 지금 변신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뭐 변신소녀라고 하기도 하고 마법소녀라기도 하는데 우선은 그 마법소녀의 정의부터 그래.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마법소녀나 변신소녀나 사실은 마법이 있어야 변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건데 네. 이 마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거기서부터인가요? 어차피 존재도 하지 않는데. 거기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철학적인 고찰이 약간 필요한 건데. 예. 아이고 그럼 제가 우리는 변신을 할 수 있지만 마법은 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이 변한다라는 뜻인 거고 이거의 원인이 무엇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마법으로 한다라는 건데. 마법이냐 초능력이냐. 그래서 이제 그 초능력도 근데 또 마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마법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그냥 뭐랄까 현실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힘으로 뭔가 한다 뭐 이런 거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변신을 하는 애인데 이제 마법소녀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녀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첫 번째는 무조건 소녀여야 돼요. 어른은 잘 없죠. 어른이 없어요. 아예. 네. 어른은 없고 10대 후반까지. 1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까지. 뭐 한 요 정도 되고. 티네이저. 그리고 꼭 그들이 세계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 네, 그리고 아주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제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구를 구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설정들은 대부분 이 소녀가 어떻게 이 마법의 힘을 부릴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혈연을 사용합니다. 혈연?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디 성운의 왕인데 지구에 분란이 일어나니 내 딸을 보내서 그 딸이 지구를 구하게끔 한다. 약간 이런 식이면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죠. 왜냐면은 쟤는 이제 쟤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얘는 단군이면 환웅의 장군이나 이런 거야.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DC 슈퍼맨 같은 내용이네요. 예, 맞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요즘에는 또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뭐 고슴도치. 소동물. 그렇죠. 반드시 소동물이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 소동물은 말을 할 줄 알거나 아니면 반복된 말을 합니다. 끼우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귀여워야 되죠. 예, 귀여워야 되죠. 그리고 걔는 반드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 하는 거 아니냐 나. 그리고 그 단어로 모든 표현이 다 돼요. 슬프다, 좋다, 행복하다. 크롱이네. 네, 약간 그런 거랑 같아요. 특정 어미를 반복한다든지. 그럼.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일견 그 아벨 탐험대를 비롯한 약간 그쪽에서도 이제 사용이 돼요. 슬라임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변신이나 마법을 부릴 때는 성인이 됩니다. 그렇지. 아이가 크는 거지. 그렇죠. 갑자기 왠진 모르겠으나 모종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통해서 이제 성인으로 변신을 한 뒤 여성성이 증폭되거나. 그렇지. 바로 그런 거예요. 등신이 4, 5등신에서 갑자기 8, 9등신이 돼요. 그리고 이 만화의 구조는 하나하나별로 뭐라 그래야 되나 후레쉬맨이나 이런 그 전대물하고 되게 유사해요. 옴니버스. 먼저 아무 일도 없다가 어떤 악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얘가 나타나요. 처음에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돼. 갑자기 뭐 동네에 뭐 정전이다. 계속 전기를 키기만 하면 그치. 그 옛날에 심영래씨 나왔던 스파크맨이라는 영화 보면은 변신자는 심영래야. 근데 변신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그 심영래의 체형이 굉장히 슬림해집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애니메이션이 돼요. 오히려 반대 버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변신을 할 때 그 소동물의 힘을 더 받기도 해요. 뭐 지금이야! 라고 하면 끼우! 한 다음에 삐용! 빠라바라바라 민씨 삐용 되게 좋아해. 삐용! 그 다음에 악당을 물리칠 땐 반드시 어떠한 그 무기 섬광이 막 붙여. 무기가 뭔지야. 이 무기로 뿅 하면은 꾸가가가강 해가지고 우와 하면서 무너지고 요술봉이나 뭐 불옷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악당은 이제 뭐 평화가 계속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사라지고 오늘은 이만 가겠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전체 이야기는 또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악의 세력이 4개의 뭐 성물을 구해야 돼. 그럼 그걸 한 개씩 구해. 그래서 이제 그 성물을 다 구했을 때 악이 진짜 본 세력을 드러내고 그 악당과 싸워서 이기고 지구는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마이. 그죠. 그리고 보통 전생이랑 연결될 때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이후부터 있었던 애니메이션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야기할 거에서 제일 먼저 짧게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 거는 요술공주 셀리 얘기를 좀만 하고 가려고요. 근데 사실 요술공주 셀리는 엄청 옛날 만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술공주 셀리 왜 제가 예전에 그 더연에게에서 그 애니메이션 얘기 잠깐 나왔을 때 이 요술공주 셀리 하면은 이 노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노래가 이거예요. 요술공주 셀리가 찾아왔어요. 정말 페리카나. 이제 그게 이제 최양락 씨가 페리카나 그걸 했었고 맞습니다. 단지 그 노래를 이제 페리카나로 바꿔서 그래서 하여튼 그게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효시. 네, 한국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꽃천사 루루 얘기를 좀. 루루. 네. 이 루루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 자체는 이 부분이 제일 유명해요. 꽃의 천사 루루가 나타나겠지. 나타나겠지. 한 번 더 해. 꽃의 천사 루루가 나타나겠지. 이건데, 뭔가 악당이 나타나면 그 근처에 있는 꽃으로다가 어떻게 변신을 해갖고 악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남자 꽃 배달부였나?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르베의 꽃말은 사랑입니다. 그렇지. 근데 아니 마지막에 꽃말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여자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못된 말을 하면은 아가씨 질투는 뭐 무슨 꽃에게 양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느끼한 대사를 미치겠다. 그런데 이게 꽃천사 루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법 소녀들하고는 다르게 그때마다 변신하는 그 형태가 달라져. 예를 들면 뭔가 마을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엔지니어로 변신해.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아파 그러면 간호사로 변해. 근데 그 동네에는 꽃이랑 유사해. 뭐 튤립, 뭐 그런 식으로 선화, 그걸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언니를 좋아했던 이유가 되게
풍성한 단발의 금발의 파마야. 왜냐면 이때 이게 이제 똑같이 다 긴 머리 찰랑거리는 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 꽃장사 루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MBC에서 1980년대에 방영했고 그 다음엔 KBS2에서 94년에 방영을 했거든요. 내가 KBS를 봤지. 네, 우리는 이제 80년에 없었으니까. 그지, 네. 없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말을 얘기해주는 게 되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되게 샤랄라해.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화매화 끝나는. 그리고 그게 유럽풍이야, 만화가. 근데 따그덕따그덕 마차 타고. 시대 배경이 자동차가 안 나오는 시대 제작은 배경이에요. 일본인. 네, 제작은 일본이죠. 근데 옷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유럽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아까 꽃 배달부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옛날 그 턱시도 가면처럼 멋있는 맞아. 남자로 변신해서 나오고 평소에는 그 남자가 그 남자인지 몰라. 누가 봐도 걔인데. 주인공만 몰라. 우리 눈엔 다 보여. 이것도 그 마법소녀에 꼭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변신한 후에는 변신하기 전인 그 친구를 알지 못해요. 맞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의 틀을 깨는 작품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기본은 그렇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이죠. 네. 정체를 감추고 조력자. 그렇죠.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걔가 이제 다 해결을 하는. 알고 보니 네. 왕자님. 예. 동네 시정 잡는 눈썹 하나만 달라졌는데 다들 막 모르고 이런 거죠. 그 최고가 TV 그 시리즈로 나오던 신데렐라. 왜 동네에서 맨날 괴롭히는 남자가 예. 알고 보니 왕자님. 어머머머머. 이런 거. 그렇게 왕자를 못 알아봐요. 막 그 동네 일꾼처럼 막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왕궁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소개해줄까? 막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왕자가 아니고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작품은 요술공주 민키예요. 민키. 요술공주 민키는 민키. 2번 방영됐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1대 민키와 2대 민키가 있어요. 다른 민키예요? 예, 그 1대 민키를 KBS2에서 1983년에 했고 2대 민키를 SBS에서 1993년에 했는데 이걸 뭐 쉽게 1대 2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판으로는 뭐 이름이 좀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1기가 끝난 것도 뭐 어른의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뭐 약간 이런 건데 요점은 장사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거는 2대 민키인 SBS판인데 이 2대 민키와 1대 민키의 가장 큰 차이는 쓰는 약간 그 굿즈들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막 리스틱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도구를 맞아. 사용해서 막 악당이랑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은 요술 공주잖아요. 그렇지. 요술 공주가 왜 공주겠냐고. 우주에 얘가 우주에 있는 행성의 공주야. 돈이 많다 이거지. 아니, 부유하고 뭐가 많이 있어. 금수저야, 금수저. 그렇지. 그래서 도구를 많이 쓰다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낌없이. 도구가 많아야지 굿즈도 많이 만들 수 있고 팔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는 요술공주 민키 이게 이제 핵심 그 멜로디 그렇죠. 라인이죠. 근데 이게 2기에서는 왜 그렇게 많아졌냐면 1기 때는 애니메이션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고 어떻게 됐는데 장사가 약간 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기에서는 이게 아마 토에이에서 만든 건데 그 굿즈를 팔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걸 좀 활용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런 굿즈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막 사잖아요. 사면 맞아. 버튼 누르면 막 노래 나오고. 막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뭐가 돌아가 가운데. 근데 제가 슬프게도 SBS가 안 나오는 지역에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민키를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면 스케치북 표지. 맞아. 그 당시 스케치북 그랬어. 스케치북에 다 핑크색 머리에 그 여자애만 나오는 거야. 맞아. 그리고 민식 어제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없었어? 브로치 이런 거? 네. 우리 엄마가 그런 거 고장난다고 안 사줬다고. 맞아. 우리 엄마도 안 사줬어. 진짜? 고장난. 너무하네. 난 로봇 다 샀는데. 그럼 그러니까. 고장 안 나면 사줄 거였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제 그게 약간 사치품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건전지 넣는데 뭔가 이게 엄마가 보기에 조악한 거지. 금방 고장나고 그렇지. 비싸니까 되게 마론 인형이나 그냥 봉제 인형은 엔간해서 고장날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원했는데 뭐 미미를 사달라 뭐 아니면은 그런 주주 인형. 그런 걸 사달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자꾸 이제 꼭
사야 되는데 그걸 제 소원이냐? 그래 연필깎이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 세계 명작전집을 사줄게. 근데 연필깎이도 보면은 그런 공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면에 삼각형 연필깎이들. 네, 삼각형 연필깎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퉁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연필깎이는 꼭 필요하긴 필요하잖아. 이제 살 때. 근데 이왕이면 예쁘게. 근데 이제 너는 그런 공주들을 사자고 했으니 나는 그 공주 요술봉을 사줄 마음이 없고, 근데 집에 연필깎이는 필요하니까 그걸로 퉁치자, 약간 이런. 연필 한 타스도 왜 그 공주들이 휘감겨 있는 연필이 있거든. 지금은 굿즈들 더 심할걸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굿즈는 잘 안 고장나요. 맞아. 예전보다.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는 그 사출 성형으로 만들잖아. 플라스틱이. 사출 성형. 그러니까 보면은 마감이 뭔가 그 플라스틱이 깨끗하지가 않아. 맞아. 이제 엄마들 눈엔 그게 보이잖아. 저게 너를 다치게 할 것이다. 이태원에 있는 어떤 그 식당에 갔더니 대기하는 번호표가 이제 요술봉이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거 받으면 그걸로 사진 셀카 찍는 거죠. 부끄럽지만 네. 왜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굿즈 하나로 내가 마법소녀가 될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거죠. 그 요술봉을 번호표로 쓰는 그 식당도 일종의 추억팔이인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되게 많이 샀었는데, 근데 물론 저도 다 사진 못했어요. 근데 되게 협상을 통해서. 그래. 한 개씩. 근데 이 민키가 얼마. 넌 공부 잘했잖아. 아니, 민키가 대유행을 하면서 뭐하냐면, 인기의 척도가 뭐냐면, 이 캐릭터가 박혀있는 운동화가 있냐, 없냐. 아티스. 그 운동을 사면 남자애들은 미니카를 주는 운동화가 있고, 요요를 주는 운동화가 있는데, 요요. 이거를 사잖아? 여자애들은 그때 주는 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요술봉까지는 아니고 거울인데 열면 소리 나는 거. 그렇지. 핑크색. 그런 공주들이 쓰는 거. 거울. 열면 무슨 소리가 나요? 뭐 거기 막 이런 거 열었다 닫았다를 수십 번 하게 하는.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수은전지 다 달고. 근데 그게 그 아티스에서 이제 보통 그런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는 무조건 애니메이션 끝나고 나오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끝나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몬타나 존스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몬타나 존스 신발을 제가 샀었거든요. 근데 몬타나 존스 신발이 뭐 빠빠라바람 빠빠라라람 빠빠빠람 이게 슝 하면서 신발이 막 날아다녀요. 뽀람 아티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리고 그림이 신발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래. 박혀 거기. 몬타나 존스 딱 이러면서 딱 한 다음에 근데 몬타나 존스를 사면 미니카를 준대. 몬타나 존스랑 미니카를 뭔 상관이야? 근데 어쨌건 몬타나 존스 신발이야. 그리고 그게 그 프리즘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걔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이 아니야. 프리즘이야. 그림이 바뀐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림이 바뀌는 걸 무식해. 그림이 바뀌는 걸 렌티큘러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걔가 이렇게 뭐 밧줄 같은 걸 이렇게 던졌다가 잡았다가 이런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광고가 20초짜리면은 15초는 몬타나 존스에 할애하고 5초는 소녀 만화에 할애래요. 뭐 자매품? 하면서 나오고 나서 민키도 있어요. 민키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민키가 있어서 신발이 뿅 하고 날라오고 그 오른쪽에 그 방금 말한 굿즈가 딱 껴. 그다음 한번 딱 열리면서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딱 끝나. 그러니까 남자용 CF면은 자매품 여기는 여자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남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런 요술봉이나 이런 거나 만져보려면 운동화라도 사야. 그 전에는 못 만져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만져보려면은 만지지도 못했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아니요, 운동화를 민키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지. 본 적도 없으면서 그 만화를. 그나마 이런 만화들 때문에 한국에 이제 영실업이나 이제 손오공 이제 그 두 개 기업이 이제 가장 유명했었죠. 네. 재밌었어. 네, 그럼 이제 뭐 요술공주 민키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꽃천사 메리벨로 이제 갈게요. 메리벨. 근데 이 메리벨은 이제 1995년도에 MBC에서 방영됐던 애니메이션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좀 기억이 좀 잘 나는 쪽이에요. 그 메리벨은 그 소동물이라고 할게요. 걔를 칭한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걔가 탬버린이에요, 탬버린. 이름이 탬버린이다. 이 메리벨은 노래가 뭐 이런 거예요. 나는야 꽃의 천사 메리벨. 너 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우리 알았어. 스카렌 씨가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너나 해. 가락이 헷갈리고 있어요. 네, 가락이 되게, 멜로디를 약간 그 샵과 플랫을 오고 가는. 그래서 뭐 귀여운 말썽쟁이 요술천사 뭐 화나면 토라져서 뭐 착한 친구 탬버린은 내 친구 친구라는 거죠. 친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꽃천사 메리벨은 얘도 꼬마예요. 완전 3등신 꼬마인데 이제
꽃이랑 이 탬버린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변신할 때 그 대사가 있어. 메리링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꽃들이 이렇게 그 자기를 둘러싸. 그러면서 그 벗은 몸을 안 꽃의 보여주려고. 천사니까. 아니야. 벗은 몸을 안 보여준 방법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성광 효과. 그렇게 해서 팔 끝하고 다리 끝만 이게 번쩍번쩍 한 다음에 찌안 하면서 이제 드레스 체인지. 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엄청 오빠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4, 5학년이다. 근데 오빠가 한 고2,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집에 가서 그걸 보면은 그 오빠 꼭 이죽거려요. 너네 그거 모르지? 다 벗고 있다? 원작에서 다 벗고 있다? 이러면서. 일본판. 저 가려주는 거라고. 그래도 티가 나죠? 약간.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아, 이게 뭐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저렇게 그냥. 재밌는데 왜?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건데. 이쁜 옷 입었으면 됐지. 그거 다 벗는 게 뭐가 문제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집의 주인인 제 친구 있잖아요. 그 오빠 맨날 그런 짓을 할 거 아니야, 걔한테. 그러니까는, 걔는 막 되게 생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친구가 왔는데. 그러니까, 오빠 들어가라고. 아니, 다 벗든 말든 오빠 그거 봤네? 그럼 봤네? 막 이러면서. 오빠, 내 친구가 오빠 싫대. 오빠 다 벗은 거 봤네? 그럼? 막 이러면서. 현실남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리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근데 자세히도 이거는 기억 안 나요. 오히려 이제 이 다음 그렇지. 작품이 이제 웨딩전사 피치. 요게 그치.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대충 맞아요. 하고 있는데 나의 어린 시절을 순화지. 그 웨딩전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피치파냐? 셀러몬 파냐? 웨딩 천사 피치예요. 네, 웨딩 천사. 제가 아까 천사구나. 웨딩 전사라고. 네, 천사예요. 천사. 하지만 싸우잖아요. 네. 싸워서 전사인 줄 알았어.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번 방영되는데 한 번은 MBC의 1996년, SBS에서는 99년. 난 MBC로 봤지. 99년에서는 사랑의 천사 웨딩 피치. 맞아요. 되고, 사랑의 천사예요. 96년에서는 요술 천사 피치. 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MBC는 노래가 되게 락적이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쵸. 그 이 노래는 이제 뭐 그때 한번 불렀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네. 요거는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이게 전생이랑 이어져요. 맞아. 그래서 테리가 있고 뭐 어떻게 죽고 막 이랬는데 저는 당시에 갈색 뭐 릴리를 좋아했어요. 거기가 이제 그런 거죠. 피치, 릴리, 데이지로 이루어지는 삼각. 그리고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사루비아. 사루비아가 인물은 제일 좋아, 사실. 인물이 제일 좋아. 그리고 나는 피치는 너무 이렇게 핑크 계열이고. 맞아. 릴리는 하늘색 계열이 백합이어가지고. 백합이고 약간 갈색 긴 머리. 네, 그리고 그 데이지는 약간 그 연두색 계열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 네, 그 기본 색이. 근데 사루비아가 너무 고급진 거야. 보라색. 원래 사르비아가 보라색인가요? 되게 빨간색인데 약간 그런 머리는 강렬한 빨간 머리인데 약간 느낌이 고급스러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대표 색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대표 색을 보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루비아가 나타났는데 성격도 까칠하고 그건이 너무 좋은 거야. 시크하지. 약간 세일러문의 외행성 친구들 느낌. 그렇지. 저는 외행성 친구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네. 전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그 약속 지키러 너는 거야. 김정민이 불렀나요? 약간 이런 톤이. 그런 느낌이에요. 더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그때 여자애들이 이렇게 좀 강한 여성성에 끌려요. 청순가련 이런 거 예쁘고. 근데 피치는 약간 장난꾸러기, 뭐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라면 데이지는 완전 말괄량이. 맞아. 그 릴리는 너무 여성. 뭐라 그래야 될까? 선도부의 말없는 언니, 공부 잘하는. 그렇지. 갈색 머리 휘날리고, 막, 그리고 전생을 떠올리면, 막, 너무 막 강해서, 남자가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전생에 좋아했던 남자들을 현생에서 또 만나게 되는. 맞아.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이제, 뭐, 뒷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웨딩천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영 기준으로는 피치가 먼저고 세일러문이 나중인데, 일본 기준으로는 세일러문이 먼저고 피치가 나중이에요. 그 피치의 초반 그 각본이었나 하여튼 그분이 그 세일러문 쪽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잭스키스랑 H.O.T 같은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세일러문이 이 마법소녀라는 어떤 공식과 법칙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엄청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약간 바꿔서 좀 더 이제 그
발전시킨 거죠. 대성기획이네요. 예,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이후에 세일러문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이 모든 아까 말했던 장르들하고 웨딩 피치와 세일러문이 갖는 엄청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어요. 핵심은 그 원래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악당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거에서 사랑이 들어가요. 맞아. 이루어줘야 돼. 그 웨딩 드레스가 사랑의 상징 그래.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거예요. 결혼의 상징 아니었어요? 이게 이 웨딩 천사 피치가 굉장히 그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그 애니메이션인 이유가 그 원래 다 웨딩 드레스에 대한 어떤 그게 있잖아요. 맞아. 근데 얘가 또 그 변신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2단 변신.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 1단 변신으로 웨딩 드레스로 한번 가. 근데 이 웨딩 드레스도 얼마나 그 타입들이 많어. 꽃봉울이 이렇게 맞아. 종소리가 울려. 그리고 기본 데이지가 이렇게 그 머메이드 라인이라고 맞아요. 막 이렇게 예. 머메이드가 아니라 그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뽕긋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고 풍성한 게 있고 다 달랐지. 근데 어쨌든 피치는 이렇게 전통적인 웨딩 드레스. 피치는 포멀한 그거고. 그리고 이제 릴리는 약간 이렇게 라인을 살리는 프릴이 되게 많은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목까지 올라오는 맞아. 정숙함 약간 이런 쪽이고. 정숙함이네. 그리고 데이지는 나름 이렇게 좀 짧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활동적인. 그렇지. 사루비아는 옷이 기억이 안 나. 사루비아는 이렇게 보라색인데 이 언니는 셋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싸고 있는데 뭔가 나타나. 잘 안 될 때 이압 하고 나타나. 다 변신해서 나타나 그 언니는. 그래서 변신을 2번 하게 되는데 이걸 왜 2번이나 하겠어요? 아니 이거 한 번 변신할 때마다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딱 냉정하게 우리가 성인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웨딩 피치 인형을 팔 때 옷을 2벌을 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2번 변신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변신신 같은 경우는 돌려 쓰지 않나요? 근데 돌려 쓴다고 해도 어쨌건 그만큼 비용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뭐냐면 한 5, 6세 여자 어린이랑 인형을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게 해줬어요. 오, 대박. 근데 왜냐면 엄마들이 절대로 그때 뭐 피아노 콩쿨이나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 걸 사주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생이란 걸 끼워 넣어서 걔네들의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악마와 천사는 절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피치의 그 전생이 그 혼혈이에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엔젤이 아니라 피치는 인간과 데미가죠, 데미가. 네, 맞아요. 그래서 혼혈이어갖고 막 그래서 그 테리가 악마가 돼가지고 막 되게 슬프고 막 그랬어서 나 울면서 봤어. 나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거는 순정만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여주인공이 뭐 완벽한 그리고 누가 봐도 멋있는 약간 학생회장 같은 모범생을 좋아하다가 그 옆에 있는 약간 좀 그 장난꾸러기이며 매력이 있는 결국 그 사람과 이어지게 된다. 티격태격 하다가 이게 전형적인 피치의 러브라인이거든요. 그 약간 학원물 분위기 주죠. 남녀공학에. 그래서 누구 선배 뭐 가사 실습 시간에 만든 쿠키예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절대 만들지 않는. 그렇죠. 일본 애들은 학교에서 쿠키를 만드는구나. 저는 이제 최덕희 씨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제 최덕희 씨가 이제 대부분 이런 곳에서 이제 여주인공을 많이 했는데 이 SBS판 사랑의 천사 웨딩 피치에서 피치 역을 최덕희 씨가 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세일러문도 한 거죠. 세일러문 다 해먹은 거지. 정의는 날 용서하지 않겠다. 예, 뭐 더 할 얘기 있으세요? 여기서도 그 고슴도치처럼 생긴 노랗고 동그란 애가 나와요. 맞아요. 소동물. 네. 근데 그게 피치한테 늘 이제 위험을 생활에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늘 상상의 동물 그런. 네네. 혜태 같은 애구나. 그러니까 둥실둥실 떠다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카드캡터 체리에 보면은 캐로베로스 같은 그런. 네네. 그러니까 둥실둥실 떠다니는 애가 뭐 요즘에 이 마을의 기온이 심상치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근처에 악마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악마가 들어간 사람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퇴마하잖아. 악마의 시인 사람이 나와. 사실 퇴마사야. 퇴마사야. 웨딩 천사가 아니야. 퇴마사 피치야. 퇴마사 피치. 이게 사랑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온 마을에 이렇게 엄마들의 모성애가 없어진다거나. 맞아. 이런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을 회복해주는 것으로 퇴마를 하는. 네. 엄마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떠올려봐요. 막 이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의 감정이 어땠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 가장 유명한 명대사는 그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라는. 이게 그냥 그 대사만으로 이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러니까 테리와 피치가 정말 그 절체증명의 맞아.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악마의 최고 수장이 여자야 또. 근데 그 앞에서 그 대사를 해. 그 다음에 둘이 뽀뽀하거든. 그러면서 갑자기 그거는 남이 사랑을 보면 약간 그치. 진정한 사랑을 보면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거든. 재밌죠? 네. 관람객 무드야. 네, 그럼 뭐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이 다음이 대작인데 대작이에요.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지금 한번 끊고 할까 그러면? 네. 대작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한 템포 쉬고. 네. 대작 얘기. 뭔지 알잖아요, 사실. 다음 주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편 듣고 싶으시면은 많이 다운로드 해주세요. 네. 나 알바 말고 나도 알바다. 네. 20세기 소녀소녀. 네, 추억의 변신소녀 편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